예, 오래간만에 트레이더들의 수다 토크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실력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갖춰진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제가 이제 설문을 돌리고 그 설문에 대답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10월 28일부터 29일 사이에 진행을 했고요. 기관 투자자들, 전현직 증권사 직원들, 여기 참가하신 분들 전부 다 증권사 근무했던 경력들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성향은 가치 투자, 장기 투자, 모멘텀 투자, 트레이딩 병행하는 분 골고루 다 섞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부 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이 말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믿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참고 재미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A에 해당되는 분은 가치 투자, 장기 투자 하는데 목표가를 철저하게 실천하는 스타일이고 B에 해당되는 분은 장기 투자, 그리고 주식을 한번 사면 잘 안 바꾸는 스타일이고요. C는 역시 또 가치 투자인데 장기보다는 좀 뭐 비교적 텀이 좀 짧게 운영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D는 이제 트레이더, 모멘텀 투자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길게 끌고 가는 스타일은 아닌 분이죠. 자, 이런 각각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좀 내용을 다뤄보면 우선 10월 이후에 투자 성적이 어떤지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A는 지수하고 좀 비슷한 정도다. 또 B는 지수 대비는 괜찮았다. C는 시장 반등 감안하면 좀 아쉬웠다. 그리고 있고 이제 D는 좀 손실이 났다. 그래서 이제 크진 않지만 뭐 약간의 어떤 손실이 난 상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10월에 코스피가 6%, 코스닥이 3% 정도 올랐거든요. 보통 이제 코스피가 더 강할 때 가치 투자하는 분들이 유리하고 코스닥이 강할 때 모멘텀 투자하는 분들이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대로 좀 답변이 나온 것 같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 말고 자기 주변에 투자자들, 그러니까 저 말고 또 이제 확장을 해서 이분들의 또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A는 시장보다 안 좋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 두 자릿수 이상 손실난 투자자들이 되게 많았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B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은 되게 안 좋았다. 그냥 시장 따라다니느라고 바꿨고 대부분 다 그냥 버티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 다음에 C분은 투자자들이 차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좋아서 차분한 게 아니라 그냥 초연하다, 포기 심리로 그냥 멍한 단계인 것 같더라.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좀 그런 것 같다, 주변이 그랬고요. D 같은 경우는 이제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다고 심각한 손실 상태, 제가 구체적으로 손실률도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심각한 손실 상태에 주식에 손이 도통 안 나가고 차라리 주식하는 이 경마장 가서 하는 게 수익률이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좀 D에 해당되는 트레이더들에게는 좀 상당히 안 좋은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각자 생각으로 돌아가서 최근에 메인 이슈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A는 유동성 축소, 거래대금이 감소했는데 의미 있는 어떤 반전 상승이 나올 수 없지 않을까? 돈이 줄어든 게 메인 이슈다. 다음 B는 재료가 너무 섞여 있다. 뭐 심리, 유동성, 지표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메인을 하나로 꼽기가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C에 해당되는 분은 자금 흐름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증시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좋을 게 없다. 그다음에 D는 뭐 반복된다. 불확실성이 무한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서 돈이 말라 있는 상태이고 주식시장이 과연 오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심이 많아진 게 좀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고객 예탁금이 사이사이마다 올라가는 구간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10월에만 2조 7천억 매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개인들이 매도하고 개인들이 매도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개별주 쪽에서는 재미가 없었다라는 거니까 거래대금도 별로 따라주지 않고 좀 투자들이 재미없어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죠. 어쨌든 10월을 보면서 이후 증시가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물어봤더니 A는 유동성 축소가 돼서 PBR이 아닌 PER 저평가주를 주목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시장이 어쩌면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그동안에는 무턱대고 다 빠졌다가 이제 슬슬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에 접어든 것 같다. 이런 어떤 의견을 냈고요. B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다라고 했고, C는 주도권이 이제 외국인들에게 완전히 바뀌어버려서 외국인들이 시장을 끌고 가는 국면으로 바뀌어서 이제 관련해서 좀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D는 좀 어렵게 얘기했습니다. 한 2년 고생할 것 같다. 그래서 하락했지만 이런 국면이 안 끝난 것 같아서 매일매일 오늘이 위기 첫날 뭐 이런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조금 역시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시장이 좀 쉽지 않더라고. 그럼 이제 제가 좀 더 직접적으로 지금 사야 될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 그러니까 이걸 물어봤는데 그 A는
매수하는 게 맞다. 오히려 적극 매수해야 될 시점이다. 이거 제가 적극이라고 표현을 유연하게 쓴 거고요. 되게 공격적으로 얘기했었어요. 직접적인 어떤 표현은 제가 그 얘기까지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여간 되게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때라고 얘기를 했고, B는 종목에 따라 다르다. 또 역시 C도 비슷했어요. 종목에, 그러니까 B하고 C하고 약간 투자 성향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C도 종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다. 뭐 고평가 종목도 있고 지금도 저평가주도 있고, 그래서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실적 감안해 볼 때 싼 주식들은 매도할 필요는 기본적으로 없는 장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D에 해당되는 분은 지금 매도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트레이더 입장에서도 거래대금 증가를 보고서 매수는 대신 이제 거래대금 증가를 보면서 붙어야 되는데, 양시장 합쳐서 20조 원 정도 붙으면 정말 열심히 붙어야 될 때다. 그러니까 그 신호 때까지는 적극 매수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비율을 얘기를 했고요. 뭐 그러면서 제가 이제 투자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지금 상황에서 이걸 물어봤거든요. A는 역시 제가 제일 공격적으로 매수할 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싶은 종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싼 주식이 많아서 뭘 골라야 될지 고민이 될 정도라고. 예, 이분은 좀 투자할 때 좀 텀을 길게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고, B는 절제. 자꾸 이제 사고 싶기도 하고 팔고 싶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매일 마음이 오락가락 하는데 그걸 절제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C는 이제 너무 주식에만 몰입해 있어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지금 가을이 돼 있더라. 그럴 정도로 주식에만 너무 몰두해 있는 느낌이 제일 좀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D는 재료가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빠진다든가,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는데 주가는 계속 하락하는. 그러니까 도대체 기준을 뭐에 둬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어떤 투자하던 어떤 정석적인 것이 먹히지 않는, 그게 제일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종목을 물어보긴 좀 그렇고, 업종이 괜찮아 보이는 게 뭐가 있지라고 물어봤더니 A님은 밸류 대비 좀 싼 주식들, 예를 들면 뭐 지주사, 건설, 금융주 이런 것들은 정말 주가가 낮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자기는 괜찮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B는 뭐 대체로 다 저렴해서 솔직히 얘기하면 뭐 매수 타이밍인가 이걸 떠나서 지금 뭐 주식들이 너무 싼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에 C는 의미 두기가 좀 요즘은 정말 잘 모르겠다. 이게 특히 업종의 어떤 의미 두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D도 역시 이제 업종이든 뭐든 업종 내에서도 또 다 각각 움직이는 장세라서 뭐 딱히 이렇게 뭘 하나를 딱 짚기는 좀 애매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지금 코스피 밸류를 보면 PER이 9.7배 정도 되고요. 뭐 이제 PBR도 0.8배, 0.9배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PBR이 0.6배짜리도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막, 그래서 요 지금 상당히 지금 주가 금융 같은 거 0.4배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좀 싼 것도 사실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들 공통적으로, 이게 또 증권사회들 근무들 했던 경력들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에게 한마디. 그 A는 IMF, 서브프라임, 코로나 때가 돈 벌 기회였기 때문에 지금 곧 또 이제 다시 투자하기 좋은 시절이 올 거다. 그러니까 잘 버텨보자. B는 그냥 파이팅, 이거 한 줄 글자가 파이팅 세 글자였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C는 이 또한 어차피 지나가다. 근데 지금 사실 투자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또 기회가 올 거라고 보니까 좀 견뎌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D는 생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생존 이야기하기란 타이밍이 늦긴 하지만 지금도 버텨내면 이제 나중에 좋은 기회 올 때 잡을 수 있으니까 생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분인데, 이분이 7월에 되게 안 좋다. 계좌 싹 비워놓고 잡주 단기 매매 정도 매매하는 거고, 삼성전자 그때 당시에 좀 안 좋을 때, 안 좋기 전이었는데, 그때 뭐 지금 삼성전자를 봐라, 그때 당시에 쉽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좋게 보이더라도 환율 효과 이런 거 있어서 이후에는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고 증시가 계속 안 좋을 거다. 이때 5월 7일에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제법 반등 시도가 있을 거지만 그 폭이 크다 하더라도 어차피 계속 약한 장이다. 그래서 생각 이상의 하락이 나올지도 모른다. 이때 5월에 말씀을 하셨고, 6월에 이야기할 때도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로 나올 만하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매매 정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하반기에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는 나쁠 것 같고, 그걸 뒤집을 만한 변수가 나온다면, 전쟁 끝난다면 모를까? 그런 변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버전입니다. 다시 지금 바로 일주일 이내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최근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기회가 올 것 같다.
당장은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종목들이 급락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내년 초에 이후에 좋은 기회가 올 것 같다. 그런 상상을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내년도를 노려서 지금은 뭐 이렇게 무리하게 시장 볼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지금은 이분 해외 나가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그 프로필 화면이 이거예요. 예, 지금 해외 나가서 뭐 이제 부모님 모시고 나가 계셔가지고, 예, 지금 들어오셨나 모르겠네. 그래서 하여간 지금 이렇고, 이분은 이제 뭐 그 사이에도 시장이 바뀌면 또 바꿀 건데, 당장은 이제 어쨌든 내년도 이후, 그때 이제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분은 오신 다음에 제가 또 한번 만날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자세히 물어봐서 또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트레이더들의 수다 편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제가 이제 다음 편에서는 이제 좀 직접적인 토크도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목소리만 듣는 게 지루하니까 하다못해 음성 연결이라도 해가지고 한번 인터뷰라도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방송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이버에 고릴라 리서치 검색해서 카페도 많이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